먼저 메인 매출 전표 열고, 자, 5월 26일 회사는 공장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장 건설에 적합하도록 지목 및 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지디자인 건설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럼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라고 적혀 있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토지를 공장 건설에 적합하도록 지목 형질 변경한 거는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죠. 그걸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유형은 54번 불공이고 회계 처리는 토지라고 할 거고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거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겠네요. 자, 그럼 5월 26일 날 54번 불공이고, 그리고 우리 토지 지목 형질 변경이고 금액은 1억 5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이즈디자인 건설,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 분기에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토지의 미지급금이다. 다음 5월 27일 당사는 자체 생산한 제품을 매출처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건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제품을 매출처 접대용으로 제공했대. 그럼 바로 느낌 오는 거 있나요? 자, 이거는 지금 간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죠.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간주 공급의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과세 표준을 시가로 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증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증빙이. 그럼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 건데 우리가 제품이나 원재료나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다는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간주 공급이라는 건 시가로 팔았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10% 가지고 오라는 거고, 증빙이 없는데 과세 거래로 팔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유형은 14건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 간주 공급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가 우리 자가 공급의 면세 사업 전용이 나올 거고, 두 번째가 개인적 공급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개인적 공급에서는 우리 직원이 사용을 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건데,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가지급금을 하고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분기할 때. 그리고 사업상 증여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는 접대비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을 해서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 유형을 14건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증빙 없는데 팔았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자체 생산한 제품을 매출처 접대용으로 제공했으니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시가로
140만 원이니까 부가가치세 24만 원까지 해서 우리는 접대비가 199만 원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제품 175만 원짜리하고 부가가치세 24만 원하고 합쳐서 199만 원이 접대비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5월 27일 날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에 자, 공급가액에는 공급 대가를 써야지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264만 원을 쓰면 분리가 될 거고, 자, 여기에는 간주공급에는 거래처 안 써도 되고, 분계는 혼합.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제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으로 바꿔야 되죠. 거래처에 제품을 줬죠. 그럼 재고자산이 대면에 왔으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야 매출 원가에 포함이 안 될 거고, 이 제품은 내장부에 175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접대비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건대로 해서 우리는 접대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얘가 가지급금이 되고 여기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를 꼭 써주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5월 29일 날 당사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양사로부터 타월 700매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한 대금 154만 원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불특정 방문객에게 광고 선전 목적이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네요.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그럼 5월 29일 날 우리는 타올을 샀고 51번 매입과세고 타올을 샀고 700매에 개당 2,000원. 우리가 사온 곳은 태양사에서 사왔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 원재료가 아니고 이번엔 광고 선전비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대변에 전에 154만 원을 다 외상했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어서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5월 31일 주식회사 동성상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5월 20일 회사는 주식회사 동성상사로부터 제품 만개를 개당 1,000원의 납품 주문을 받았다.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첫 번째 주문 받은 거니까. 두 번째 5월 31일 제품이 인도되어 주식회사 동성상사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 중 500개의 제품에서 미미한 하자가 발생하여 300개의 제품에 대하여 개당 500원씩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200개의 제품은 반품 처리하며 검수를 완료하였다. 자, 이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 시점이 인도 시점이에요. 인도 시점이니까 공급 시기고, 근데 여기에 10,000개 중에서 500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1,000원에 판 거는 9,500개만 1,000원에 팔았고, 나머지 500개 중에서 300개는 500원 깎아서 500원에 팔았고, 200개는 그냥 반품됐으니까 과세 표준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3번에 6월 30일 대금 받기로 했으며 할인 조건으로 10분의 2, 30분의 1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할인 조건은 나중에 돈 받을 때 이야기할 거고, 지금은 5월 30일 날 공급한 건데 6월 30일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자, 그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여러분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우리 공급가액 단가가 다르거나 제품 여러 개 있으면 복수 거래를 해버리는 게 좀 편하죠. 그러면 5월 31일 날 11번 매출과세인데, 이 품목에서 위에 F7번 복수 거래 누르고 우리가 제품 판 건데 9,500개는 1,000원에 팔았고, 또 제품 중에 300개는 5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쓰고 아래 보이는 거 F7번이나 탭키나 ESC 누르면 위에 제품 외라고 해서 합쳐져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자, 거래처는 동성상사. 전자세금계산서고,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고, 뭐 대금은 요거 30일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다, 제품 매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1일 날 주식회사 목성의 완성도 기준 지급에 의하여 2018년 1월 25일에 발주한 금형 제작이 완성되어 2020년 6월 1일 인도받았다. 잔금 2천만 원은 별도 지급 약정일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목성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금형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완성도 기준에 의해서, 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완성도 기준 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럼 각각 이 금액을 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우리는 대금을 얘네들은 받았다는 이야기죠. 약정일인 이날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약정주의 따르는 거니까 이날이 공급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18년도 19년도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해줬고, 오늘은 2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2018년 19년도에 이때 우리는 사온 거를 비품이라고 처리 안 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뒀고, 오늘 회계 처리할 때 비품이라고 하면서 이 금액을 전부 다 이제 비품의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주는 돈 2천만 원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주면 되겠네요. 자, 내용 이해 가시죠? 자, 그럼 6월 1일 날 우린 세금계산서 받았고, 뭐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우리는 금형을 제작한 거고 2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목성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다. 그럼 우리가 산 거는 이제 비품이 완성되었으니까 취득 시점이 되고, 이 비품의 가격은 3천, 5천, 2천 합치면 1억이죠. 자, 이 고정상 간편 누르는 시험 때는 환경 설정에서 안 뜨도록 되어 있어요. 취소 누르시면 되고, 이제 대변에 우린 과거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적혀 있던 금액이 3천, 5천에서 8천만 원이 있고, 대변에 오늘 지급해야 될 돈은 보통 예금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2,20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6월 2일 주식회사 두리상사에서 매출 초에 선물로 증정하기 위하여 컴퓨터 한 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번엔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컴퓨터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서 54번 풀고 비용 처리해라. 아무래도 접대비로 매출처니까 800번대 접대비에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6월 2일 날 54번 풀고 자, 우리는 컴퓨터를 산 거고 한 대고 13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둘이 상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분기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접대비 800번대하고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이번 문제는 끝. 자, 다음 6월 4일 금성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5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하여 매출처 재상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산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대금은 5월 1일 날 계약금 준 거 조회해서 그걸 빼고 매출처에 어음을 받았다는 건 매출에 대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란 이야기죠. 그럼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 지우고 거래처 재상산업도 지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날짜를 알려주면 우리는 조회를 일반전표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일반전표 5월 1일자로 가면 금성상사한테 2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게 일반전표에 보이네요. 자, 200만 원 확인했으니까 이제 매입매출 전표에서 오늘 날짜 6월 4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샀고 금액은 1,7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금성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우리 원재료 산 거 맞고 5월 1일 날 지급한 선급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장부에 있던 받을 어음을 이 어음은 재상산업에서 발행한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번 6월 4일 문제도 끝이 나고 다음 6월 5일 수출업체인 대신무역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수출품 인가공 계약 로컬 LC 내용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였다. 대금은 5월 26일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착수금을 상기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발행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수출하는 임가공 계약 이것만 보고 있었으면 12 매출 영세에 영세율 구분 10번을 했을 건데 내국 신용장 내용에 의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 얘는 영세율 구분을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어로 영세율 구분은 써주셔야 돼요. 이걸 받았으니까 이거 제출해야 되니까 영세율 구분은 3번 잡아줘야 돼요. 자, 대금은 5월 26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착수금인데 500만 원이다라고 아래에 적혀 있죠. 그럼 이때 선수금이라고 적어뒀겠네요. 그럼 이 금액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6월 5일 날 이번엔 12번 매출 영세고 우리는 똑같이 제품을 납품한 거고 전체 금액은 3,200만 원. 거래처는 대신무역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로컬레시가 없는데 수출업체인 대신무역이었으면 이거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로컬레시가 있으니까 내국 신용자 얘를 3번을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차변에 5월 26일 날 500만 원 받았을 때 선수금으로 500만 원이라고 썼을 거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현금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6월 10일 회사의 창립 기념일에 임직원에게 제공할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대한 처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근데 간주 공급을 언급한다는 건 우리 지금 제가 이 앞에 썼던 간주 공급이 면세 사업에 쓴다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공제 받았으니까 이걸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고 개인적 공급은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사업하고 관련 없으면 불공제해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시가로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접대비도 불공제 사유죠. 그런데 공제받아서 이걸 접대를 했기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창립기념일 임직원한테 주는 것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썼는데 간주공급 처리를 안 하려면 불공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사업과 관련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54번 불공 처리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 사유를 잡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6월 10일 날 우리 54번 불공이고 이번에는 우리 임직원한테 줄 거죠. 뭐 샀죠? 아니, 화장품을 샀네요. 수량은 400개, 단가 8만 원. 우리가 사온 곳은 향기 상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불공제 사유는 2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분계는 혼합이라고 하고 임직원이니까 그래도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일단 판관비로 처리하고 이 돈은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네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잘한 거예요. 우리 소득세법이라는 법인세법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돈을 한도 없이 마음껏 써. 그 돈에 세금 부과 안 할게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라는 부분에서는 매출세액을 창출 안 하면 공제 안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돌려받으니까 이 돈까지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쁜 짓이 아니에요. 자, 다음 6월 11일 성도정비로부터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중형 승용차를 수리한 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리비는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자동차가 2500cc예요. 1000cc 초과하면은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이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고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럼 개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차량 운반고라고 써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리고 전액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그럼 6월 11일 날 54번 불공 차량 수리비고 나갔고 금액은 1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송도정비.
종이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는 뛰어넘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우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차량 운반구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다음 6월 12일 금성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상품하고 원재료 이거 복수 거래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6월 12일 날 세금 계산서 받았고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복수 거래에서 아래 상품은 2,000개 단가만 2,000원, 원재료는 5,000개 단가 12,000원. 자, 다시 위로 돌아가서 거래처는 금성 상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8,400만 원이 다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는 6천만 원만 원재료고 2,400만 원은 상품이죠. 그죠? 상품하고 원재료 분리시켜주고 회계 처리에서도. 그리고 전액 외상했네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다. 위에 다 잘해놓고선 회계 처리할 때 둘이 분리 안 시키는 실수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주의를 하세요. 다음 6월 13일 대산실업주식회사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였다. 계정코드 420번 부산물 매출 계정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이거 쓰면 계정 과목 등록하면서 눈으로 익혀두세요. 400번대 초반은 영업수익이에요. 매출. 우리가 매출이라고 말하는 건 꼭 매출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입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공사 수익금이라든지 이게 주업이면 400번대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400번대는 우리가 매출이라고 말하는 영업수익인 거예요. 그럼 부산물 판 것도 자비익 안 처리하고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가서 코드 번호 클릭해서 그냥 420번이라고 치면 그 위치로 날아가죠. 그럼 오른쪽 클릭해서 부산물 매출이라고 계정 과목 만들고 성격은 매출이다. 그 외에 특이한 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놓고 420번에 부산물 매출에 매출로 만들어 놓고 다음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부산물을 판 거니까 6월 13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우리 부산물을 팔았어요. 금액은 6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산실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그럼 우리가 판 건 제품 매출이 아니고 부산물 매출로 바꿔주고 차변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비했으면 그냥 당좌 예금으로 바로 처리해두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17일 당사는 미래로 컴퓨터 학원에서 운행하던 25인승 미니버스를 직원 출퇴근 목적으로 1,500만 원에 구입하고 미래로 컴퓨터 학원으로부터 세법상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거 과세 유형이 뭐죠? 자, 세법상 적격 증빙을 수취했대요.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 눈에는 얘가 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얘가 눈에 들어오나요? 자, 학원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학원은 면세사업자죠. 그럼 면세사업자의 세법상 적격 증빙은 계산서죠. 그래서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과세품인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과세품 팔아도 부가세 못 받아요.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6월 17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우리는 미니버스를 샀어요. 금액 1,500만 원에 부가가치세는 없고 거래처는 미래로 컴퓨터하고 자, 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그냥 뛰어넘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놓고 차량 운반구 산 거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다음 6월 18일 미국의 에릭사에서 제품 생산용 검사기기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으로 관세 35만 원과 통관 수수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착 계정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수입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럼 과세 유형이 뭐죠? 그건 모르지. 뭐 수입했는지 봐야지. 불공제 사유 거 수입하면 54번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 아닌 걸 수입해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55 수입이죠. 자, 검사기기는 뭐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55번 수입을 할 건데 그럼 세금 계산서는 2,400만 원짜리를 받아서 240만 원만 공제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할 거고 그럼 통관 재비용 이거는 뭐라고 처리해야 되죠? 얘는 환급 안 되잖아. 부가세 대급금이란 계정 과목은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공제 안 되죠. 그럼 검사기기라는 기계장치 사면서 들어간 부대비용이잖아.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 이제 입력할게요. 6월 18일 55번 수입이고 검사기기 2개 1,200만 원짜리 2개고 자, 우린 거래처 어디죠? 그렇죠. 에릭사가 아니죠. 수입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준 거 쓰는 거잖아요. 인천세관이 발행해 준 거죠.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니까 24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고 그리고 35만 원과 9만 원 그럼 44만 원은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고 이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 문제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방금 문제를 제가 복사를 그냥 그대로 한 건데 여기에서 검사기기가 아니라 만약에
2000cc 승용차를 수입했다면 이렇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과세 유형은 54번 불공이 되겠죠. 지금 제가 어떤 상황 이야기하는지 이해가시죠? 불공제 사유인 거 하면 얘는 세금 계산서예요. 그냥 세금 계산서.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 확인해서 공제 안 되면 그래도 신고해야 되니까 54불공에서 세금 계산서에 들어가고 공제 안 받는다고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지금 240만 원 이 돈인 거예요. 그럼 불공이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것 2,400만 원에 그리고 2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천세관이다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분계해서 보면, 자 분계해서 우린 지금 이 240만 원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럼 계정가액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 가격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되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240만 원 이거 하고 그리고 관세, 통관 수수료 이것까지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그럼 284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현금 줬다면 284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이해하셨으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걸 이해하셨다가 입력하면 또 실수를 해요. 자, 같은 날짜에 54번 불공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그냥 승용차를 샀다. 금액은 2,400만 원. 인천세관의 불공제 사유는 3번.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럼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바꾸는데 이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만 사는 게 아닌 거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240만 원에 지금 44만 원 합쳐서 이 금액을 284만 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물건 가격까지 불공제되는 분계를 편리하게 하라고 해준 건데 지금은 우리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정보죠. 대변에 현금이다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는 차이가 있다면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원가에 포함한 거 하고, 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한 거하고, 얘는 공제 안 되니까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이렇게 차이예요. 그럼 수입세율계산서라고 무작정 55 수입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31번. 당사는 5월 25일에 거래한 주식회사 경수산업의 제품 매출 중 6월 19일에 일부가 환입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작성일자는 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고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과 제품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 자, 이런 표현이 있고 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인 외상 매출금하고 제품 매출에 차감한다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때는 그냥 분계를 이런 경우에는 2번 외상으로 해버리시면 전부 다 아래 분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겠죠. 자, 그럼 어느 날짜에 써야 될까요? 이번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는 환입이에요. 환입은 환입이 일어난 날이 우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죠. 그죠? 그러면 6월 19일자로
우리는 세금계산서 환입받은 날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끊어주는 거예요. 6월 19일 날 우리는 세금계산서 또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환입받았어요. 마이너스 700만 원. 거래처는 경수산업 그리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고 일반적인 상거래에 외상매출금하고 판다했을 때는 그냥 외상으로 분계 유형을 잡으면 아래쪽에 분계가 전부 다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서 공급가액 변동이라든지 얘가 애누리나 할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방금처럼 환입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계약의 해제라든지 이 세 개의 경우에는 우리는 사건 발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이 일어난 날, 그런 날이 작성일자고 그런데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세금 계산서 이중 발급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당초 거래 일자가 작성 일자가 돼요. 원래 있었던 날짜 있죠. 이거 우리 해본 적 있죠? 내국신장 사후개설. 그래서 그 날짜 가서 마이너스 끊고 새로 한 거고. 그런데 우리 애누리나 할인은 공급가입 변동이라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써요. 그리고 환입은 우리 별도의 또 사유로 쓰는데 이건 그 일이 발생한 날이에요. 환입이나 아니면 애누리가 발생한 날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서 6월 20일 주식회사 대신무역과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내구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은 5월 6일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보통예입받았으며 잔액은 동계좌로 납품기일에 송금받았다. 자, 그러면 오늘 날짜 6월 20일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될 거는 5월 6일 날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선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돈도 받았죠. 그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11번 매출과세든 12번 매출영세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 그죠? 총 계약금액 7,500인데 2,5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해 줬으니까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해 주는 거 내구신용장에 의해서 해 주는 거는 5천만 원만 우리는 발행해 주면 돼요. 과거에 10%였는데요. 그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게 없잖아. 그죠? 과거에 10%였던 0%였던 그거는 그때 상황 이야기고 지금은 세금계산서는 5천만 원짜리 영세율로 발행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회계 처리에서는 5월 6일 날 선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돈 받으면서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뒀겠죠. 공급 시기는 아직 멀었잖아. 선수금 처리했으니까 제품 매출은 7,500이면서 선수금을 지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천만 원 받았다고 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 6월 20일 날 내구신용장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죠.
우리가 방금 제품 납품한 거고 오늘은 5천만 원짜리 발행하고 거래처는 대신 무역 전자세금계 안 쓰니까 전자예요. 영세율 구분은 3번. 자,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에 제품 매출은 5천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이고 얘는 7,500만 원이고 차변에 선수금을 2,500만 원 치우고 나머지는 오늘 보통 예금으로 5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써둬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 때도. 시험 때는 항상 알리바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월 6일 날 선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에 대해서 수행세금계에서 발행하라는 게 없으니까 2,500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얘가 조기한 거 받겠지. 지가 알아서. 그죠? 자, 다음 6월 21일 당사는 매입한 상품 중 원가 230만 원, 시가 300만 원을 원재료 매입처인 금성상사 주식회사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자, 이번에는 무슨 상황이죠? 상품을 팔려고 사온 걸 거래처에 접대해 버렸어요. 그럼 간주공급에 걸렸죠. 그럼 간주공급으로 과세표준은 300만 원이고 장부에는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원가를 지워줄 거고 원재료 매입처니까 이번엔 500번대 접대비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6월 21일 날 우리는 이번에도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33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원래 사업상 증여 때 거래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때는 거래처 알려주면 적혀 있어요. 시험 답안지에 보면. 그런데 안 적으면 마음 심란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목적으로 쓰되 우리 실무에서는 쓰지 마세요. 저 쟤한테 접대했대요 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어. 받는 사람 부담스럽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제품이 아니라 이번엔 상품이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230만 원 차변에 500번대 접대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또 다음 페이지 마무리합시다. 쉬었다 할게요. 자, 6월 23일 당사는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7인승 승합차 스타렉스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안서를 발급받았다. 동구입금에 대하여 인도금으로 3월 20일에 지급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현대자동차와 협약된 국민리스에서 10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먼저 전자세금 계안서를 발급받았는데 자, 우리가 산 거는 7인승 승합차예요. 7인승 승합차는 우리는 불공제 사유죠. 우리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우리 개부소비세가 면제되니까 자 그럼 54번 불공이 될 거고 인도금은 우리가 돈 줄 때 선급금으로 처리했을 거고 잔금은 우리가 미지급 현대자동차에 쓰면 미지급금일 건데 국민리스에서 10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단기 차입금으로 국민리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세금계안서 받았고 우린 7인 승합차니까 6월 23일 날 54번 불공
우리가 산 거는 스타렉스, 금액은 1,500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현대자동차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용음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고, 대변에 과거에 지급했던 선급금이 150만 원 있고, 나머지는 10개월 우리는 그 리스에서 차입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고, 여기에는 국민리스라고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6월 25일 본사 건물에 대한 수해 방지 공사를 주식회사 효성건업에 의뢰한 후 대대적인 개축을 실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공사 대금 1,870만 원 중 8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건물 개축한 거니까. 자,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건물에 개축했어요. 이건 계정강 뭐라고 써야 되죠? 증축, 개축, 증설. 이거는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대금은 현금 870, 1,000만 원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6월 25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건물 개축을 했어요. 금액은 1,700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효성건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서 건물이라고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870만 원,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6월 27일 두리 상사의 제품 3천만 원을 8월 25일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인 6월 27일에 동거래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우리는 이 날짜에 발행했으니까 이 날짜에 11번 매출 과세로 할 건데 회계상에서는 수익 인시 시점이 인도할 때죠. 그래서 지금 미리 돈 받은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분기에서는 선수금이라고 제품 매출을 바꿔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6월 27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 과세고 우리가 제품을 파는데 금액은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두리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분계는 호남. 자, 지금 수익인시 시점이 아니죠. 얘는 선수금으로 바꿔주고 차변에 돈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25일 날 선수금 지우고 제품 매출로 바꾸면 되겠죠. 일반 전표에서. 자, 다음 6월 28일 수출 면장에 의하여 외국의 보스사에 총 5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계정 코드 127번 외화외상 매출금 계정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선수금 수령했는데 10,000달러는 환가를 했네요. 그럼 4만 달러만
선적일 기준 환율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4만 달러만. 자, 그러면 먼저 외압 외상 매출금 계정을 등록을 하고 계정 과목 및 조요 등록 가서 127번이라고 누르면 그 위치로 가고 외화 외상 매출금이다. 그리고 3번 일반 하셨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오늘 날짜 6월 28일 날 직수출이니까 16 수출이고 우리는 제품을 수출하는데 공급 가액은 일단 4만 달러는 선적일 기준 환율 4,200만 원에 여기에 과거에 만 달러 환율 환가한 거 1,020만 원 더하면 5,22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네요. 5,220만 원이고 보스 사고. 자, 1번 직수출이고 자, 분계는 혼합으로. 자, 제품 매출은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죠? 제품 매출은 회계에서는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 그러면 5,250만 원이 돼야 되겠죠? 5,250만 원이고 차변에 과거에 선수금이라고 처리한 게 1,020만 원이고 나머지 잔금 결제일은 8월 10일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인데 나중에 받을 돈이 4만 달러예요. 그러면 4,200만 원이네요. 얘는 4,20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차이나는 30만 원 마이너스 뜬 것만큼 차변에 외환 차손이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6월 30일 주식회사 갑을산업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금성상사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매각 대금은 3억 원이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당자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리고 아래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뭐 굳이 일반 전표로 가. 그냥 매매처 전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물 부분에서 그냥 처리해 버릴게요. 자, 그럼 우리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매각을 했죠. 3억에.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을 나눠줘야 되는 게 건물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계산서 발행하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 기준에 따른 안분은 첫 번째는 감정가액이 원칙이에요. 매각할 때는 이게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고 이게 없으면 공정가액으로 갈 거예요. 그럼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기준시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안분할 거면 토지에 대해서는 3억 원 중에 곱하기 토지 부분이 2억이니까 2억을 2억 4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토지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토지는 하면 2억 5천만 원이 되고 옆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리고 건물 부분은 3억 중에서 4천만 원에 2억 4천만 원 하면은 얘는 5천만 원이 되고 지금 제가 적은 거는 우리
얘는 계산서의 과세 표준이 될 거고 얘는 세금 계산서의 과세 표준이니까 이 금액의 10%인 500만 원을 더 받을 거예요. 그럼 3억 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3억 500이라는 이야기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할 건데 토지는 장부 가격이 이만큼이겠죠. 당연히 취득원가가 감가상각하니까 장부 가격인데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원가가 8천인데 장부 가격이 4,500이라는 것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0만 원 있다는 이야기죠.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게 장부 가격이잖아요. 3,500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거 알아야 아래 분계도 할 거니까. 자, 그럼 토지는 그냥 분계 생략해 놓고 건물 쪽에서 전부 다 할게요. 그래야 500만 원 자동 뜰 거니까. 자, 그러면 6월 30일 날 토지에 관련된 거는 계산서 발행 13 매출 면세 토지 부분 2억 5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금성 상사 전자계산서 발급했다니까 계산서 하고 분계는 0번 그냥 없애버리고 11번 매출과세로 건물이고 5천만 원이고 금성 상사고 부가세 예수금 500만 원 붙었죠. 자, 그럼 이제 대변에 나가는 거는 토지는 장부에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건물은 장부에 8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3,500만 원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적혀 있던 토지하고 건물을 지웠죠.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당좌 예금으로 돈 받고 우리가 받을 돈은 3억 500만 원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1억 5,5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게 되겠네요. 1억 5,500만 원만큼.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판 게 장부가액이 1억하고 4,500, 1억 4,500짜리예요. 근데 얘를 3억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1억 5,500 이익이라고 당연히 회계상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매매출전표가 끝났고, 자, 우리 교재에서는 바로 뒤에가 결산인데 결산은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56페이지로 갑시다.